지난주에 마찰력에 이어서 이제는 운동과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운동과 힘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탄성력입니다. 자, 탄력적이다. 여러분, 앞에 성자를 빼고 탄력이 있다, 탄력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탄력이 있다, 탄력이 없다 이런 게.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피부에 탄력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영어 단어 한자어로 쓰는 거예요. 한자어로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잖아. 탄성이 이렇게 엘라스틱이 보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쓰고 있는 샴푸 중에 엘라스틴이 있잖아. 그지? 이 비슷한 용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착안해서 용어를 쓴 겁니다. 자, 보통 그래서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아서 변형되었을 때 물체 내부에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이 힘을 바로 뭐란다? 탄성. 성질을 탄성, 그 다음에 그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부에서 힘을 받아서 뭔가 변형이 일어났어. 근데 나는 원래대로, 그러니까 너 변형시키든 말든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상태의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탄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그거를 힘으로 받았을 때는 탄성력이라고 부르는 거지. 힘력자를 써서 탄성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탄성은 그러니까 elastic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쓰고요. elasticity. 그 다음에 외력을 제기하면 본래 상태로 돌아간 성질 자체를 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볼펜 안에 있는 스프링 꺼내가지고 끝까지 당겨본 사람 많잖아, 그지? 봐봐, 이런 데는 안 빠지는 게 우리 수연이야, 그지? 무조건 해본다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어릴 때 뭐하면 비비탄 총 안에서 총 세게 날릴 거라고 안에 비비탄 총 스프링 쭉 늘리기도 해요. 그지? 그거는 뭐야? 늘리면 뭐야 돼? 분명히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돌아간단 말이지? 근데 어느 정도 남는다고. 그지? 변화가 남는단 말이야. 이 상태를 우리는 한자어로 뭐란다? 소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가공법을 소성 가공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약에 가서 쇠컵을 썼다면 우리는 소성 가공된 제품을 쓴 거예요. 철컵 있잖아, 철컵. 그런 것들은 소성 가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판재에다가 꽉 눌러서 그 모양으로 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소성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외력이 제거되어도 본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변형된 상태가 유지되는 성질 자체를 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탄성만큼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당겨놔야지 뭐가 된다? 소성이 남는 거야. 됐죠? 탄성의 영역만큼 회복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스프링을 쭉 당겼을 때도 뭐 한다? 쭉 당겼을 때 분명히 얘가 영구 변형이라고 하는 변형을 남기고 난 다음에 놔줬는데도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그 상태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탄성과 소성으로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뒤에 가면은 우리 재료역학에서 다시 한번 할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응력 변형률 선도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나중에 재료역학에서 배우게 돼요. 재료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걸 따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우리는 누구? 내가 저승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서 멱살 한번 쥐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뉴턴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파스칼이었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이번에 한 명이 또 나왔어. 뭐야? 후크 선장이 나왔어. 자, 후크 선장이 나왔어. 이 사람의 이름이 후크입니다. 후크. 자, 영어로는 HOKE라고 쓰는 후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F 이꼴 KX라는 수식이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는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K는 뭐냐?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상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 넣어버려도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F 이꼴 KX라고 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칠판 판서를 시작합니다. 자, 원래 후크의 법칙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후크의 법칙이 두 개가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아, 이거 적어놔서 지워버리면 또 쓰겠지? 이건 교수님한테 혼나야지.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뭘 배웠다? F 이꼴 K의 X 이렇게 쓰는 형태를 배웠어요. 그죠? 네,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시그마 이꼴 2의 입실론이라는 수식도 있어요. 둘 다 후크의 법칙이에요.
둘 다 후크의 법칙이에요. 자, 여기에서 F는 뭐죠? 탄성력. 그죠? 다음에 K는 뭐죠? 스프링 상수. 그다음에 X는 그때 그러니까 변형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단위로 한번 바꿔보면요. 얘는 뉴턴 퍼 미터 이고요. 곱하기 미터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됐죠?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원래 얘는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이제 넘겨서 쓰면 파스칼의 단위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이고 곱하기 차원이 없는 숫자예요. 아무 차원이 없는 숫자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면 파스칼은 뭐다?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다 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그죠? 자, 얘는 그럼 뭐 한다? 마찬가지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얘는 차원이 없죠? 그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쵸?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되느냐? 양변에 미터의 제곱을 곱해줘 볼게요. 양변에다 미터의 제곱을 곱해주면 수식이 같은 수식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뉴턴이 되고요. 얘는 미터의 제곱이니까 하나는 여기다 주고, 맞잖아요. 제곱이니까, 그죠? 미터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하나 미터 곱해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얘랑 같죠. 이해됐나요? 네, 요거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같은 수식인데 써먹을 때 얘는 뭐로 썼다? 얘는 탄성력이라고 쓴 거고, 얘는 앞에 있는 얘를 응력이라고 부르고요. 응력이라고 부르고, 얘는 탄성계수, 뒤에 있는 애는 변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름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왜? 이거는 재료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됐죠? 재료의 특성이 재료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게 있어요. 뭐다? 여기 있는 이거 E라는 값이 정해져요. 재료가 선정되면 뭐가 선정된다? 탄성계수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리일 때가 다르고 철일 때가 다르고 알루미늄일 때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철일 때는 207기가파스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일 때는 70기가파스칼 이렇게 거의 그 계열에 있는 애는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됐죠? 네,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애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얘가 정해져 있으면 얘도 실제로는 정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 단면적만 있으면 된다. 아까 뭐예요? 미터의 제곱을 양면에 곱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면적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내가 이걸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됐죠? 물론 근데 변형 길이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스프링 상수는 결국 누구를 따라간다? 탄성계수를 따라간다는 거야. 재료 시험을 하면은 탄성계수를 뽑아낼 수 있고, 그 탄성계수는 탄성계수가 결국 스프링 상수를 결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됐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워서 입었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또 더워요. 자, 다음 보시면 여러분 밑에 바로 있는 거, 탄성 계수는 단위 길이를 변형시키는 데 필요한 힘으로 그 값이 클수록 변형시키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힘이 많이 있어야지 힘을 그러니까 많이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스프링 상수에서는. 그죠? 네, 그 말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되는 사람은 찾아오세요. 제가 수학적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럼 다시는 안 오겠지? 그죠? 네. 자, 그럼 설명을 하면 열심히 설명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 많이 배우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탄성계수를 어떻게 뭐한다? 조합해서 쓸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거든요. 조합해서 쓰는 거인데, 여기서 직렬 연결은 K 토탈이 뭐다? K 토탈 분의 1은 K1 분의 1 더하기 K2 분의 1. 이거 여러분 외우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이게 또 있어요. 뭘까요?
이와 관련된 법칙이 또 있어요. 어릴 때 배웠던 거 오음의 법칙이라고 해서 R은 직선 저항을 연결하면 직렬 연결하면 얼마, 병렬 연결하면 얼마 이거 했었어요. 자, 근데 간만 알려드리면 실제로는 스프링의 연결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스프링 그 저항의 연결은 수식이 반대입니다. 직렬 연결하면 실제로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그냥 저항값이 플러스 돼요. 자, 계속 늘어나요. 근데 병렬 연결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분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가 됩니다. 됐죠? 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도 그냥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옛날에 두원기술연구소라는 회사에 면접을 봤어요. 회사 소속은 두원전자. 그런데 기술연구소에 직렬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연구원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면접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스프링을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대해줘? 스프링 산수는 어떻게 대해줘? 이렇게 물어본 게 저의 면접 문제였어요. 간단한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이해를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천정에다가 여기다가 스프링을 이렇게 하나 달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또 달아요. 이 상태에서 무게를 달았어요. 무게를 달았어요. 자, 앞에 했던 것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이 중심에서 당기고 있는 힘 W는 수식이 뭐죠? W는 mg가 돼요. g는 중력 가속도. 그죠? 이게 앞에서 했던 겁니다. 직전 수업에서 했던 거예요. 그죠? W는 mg. 자, 얘는 웨이트 하중이라는 거고요. 그죠? 예. 됐죠? 예, 하중이라는 거고, 얘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됐죠? 예, 됐죠? 자, 이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얘가 가만히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으려면 이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당겨주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뭐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같은 위치에서 둥둥 떨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면 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F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F는 결국은 뭐가 한다? 여기서 K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 K 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 K1이라고, K2라고 합시다. 이 얘기야, 지금.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그러면 변형된 거리가 있겠죠. 원래 가지고 있는 변형된 거리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거리라고 하는 이 X라는, 여기서 얘가 이걸 기준으로 내려가는 X라는 값은 그럼 결국 뭐 한다? 둘이 나눠 먹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둘이 나눠 먹는다는 거야. 됐죠? 맞잖아. 여러분,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야. 둘이 나눠 먹는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이해가 안 되면 다 뭐 한다? 바로 옆에 병렬을 해볼게.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바를 하나 걸고 여기다가 m이라는 걸 걸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당기고 있을 때 여기서 내려가는 x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내려가는 x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같잖아요. 완전히 똑같잖아. 그죠? 네. 그럼 얘는 x 하나잖아. 근데 얘는 서로의 길이를 나눠 먹어야 된다니까? 서로 길이를 나눠 먹어야 된다고. 됐어요? 그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직렬 연결된 건 어떻게 해라? 일단 역수치에서 분수 형태로 나눠 먹는 식으로 써줘라 라고 기억하라고. 됐어요? 병렬 연결은 뭐다? 아, x라는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개, 얘를 그냥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이게 원리예요, 그냥. 여기서 더 가면 수학적 증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뒤로 안 쓰는 거야, 지금. 원래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수학이 이렇게 해서 요거 되고 요거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다 수학적으로 다 씁니다. 근데 이미 시작은 다 한 거야. 여기서 수책으로 쓰기만 하면 돼, 이거. 됐죠? 이게 기본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서 자유물체도라고 해. 공학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개념을 그리는 것. 이걸 FBD라고 불러. 됐죠? 얘를 FBD라고 말하는데 프리, 자유, 바디, 물체, 다이어그램, 도, 그림이란 뜻이야. 됐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네? 여기서 요거만 알면 이 문제가 풀어지네? 라는 거를 할 때 하는 게 바로 이 형태로 그리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서로 길이를 나눠 먹는 거고 얘는 길이를 같이 쓰는 거고. 그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네, 저항은 이거와 좀 다르게 그러니까 정리를 합니다. 저항은 나중에 나오면 전기 나오면 그때 저항을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한 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시험 문제를 내가 이렇게 만들면 되지. 자, 스프링 상수 얼마짜리의 K1과 스프링 상수 얼마짜리 K2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때 뭐다? 결국 변형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이런 거 낼 수 있겠죠? 됐죠? 힘 주고 탄성력 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뭘 구해야 돼요? 토탈 저항을 스프링 상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봤을 때 이거에서 K 토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K1 플러스 K2 플러스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대로 써요? 우리의 수식은 뭐야? F 이꼴 KX야. 이거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역수를 취해야 돼요. 근데 그냥 역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밑에를 통분을 하고 K1, K2로 통분을 하고 K1 플러스 K2로 만들고 다음에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K 토탈은 K1 플러스 K2 분의 K1, K2 이런 식이 되겠지. 아이씨, 안 써져.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렬 연결을 내가 시험 문제로 내면 여러분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니? 됐어? 시험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교수님. 직렬 낸다고 해서 병렬 낼 수도 있어. 두 개 중에 하나는 낸다는 얘기지, 그지? 스프링의 직렬 연결 또는 병렬 연결인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직렬 연결을 낼 거고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 병렬 연결을 낼 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병렬 연결을 낼 거고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으면 직렬 연결을 내야지. 그지? 그러면 공부 한 사람만 맞는 거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또 뭐 점수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이 한 문제 점수 10점 이렇게 줘버려. 계산 문제. 그러면 이거 못 따면 그냥 일단 A뿔은 못 따는 거야 일단. 그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맞잖아. 안 돼? 하면 되지. 그러면 세상 너무 편하지 않나? 중간고사에 30점, 기말고사에 40점을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그지? 그럼 이거 10점짜리 하나면 내가 이런 문제 3개만 내주면 되잖아. 그지? 자, 어찌됐건, 준비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 그지? 계속 뭐 어떤 문제를 낼 건지 대충 감을 잡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거 운동의 제3법칙을 안 했구나? 그래, 여기 설명하니까, 이랬구나. 모르는데요 해서 지금, 진원아? 교수님, 제3법칙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야지.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운동의 법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거 여러분 배울 때 여기까지는 잘 배워요. 관성이 뭐다라고 하면 선생님들 잘 뭐라 그래? 학교 올 때 버스 타고 왔지? 그러면 차가 달리려 그러면 차가 몸 뒤로 기울어지고 자 달리고 있을 때는 잘 달리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손잡이 안 잡아서 잘 버티다가 그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어떻게 된다? 몸이 앞으로 튕겨 나가가지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 거. 운전기사 아저씨 왜 나 불렀어요? 이렇게 뛰어나가야 되는 거, 그지? 그게 관성이라고 불렀어. 자, 이거는 뭐라고 한다?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서 있는 물체는 계속 서 있으려고 하는 이걸 뭐라 그런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다고.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 손 하늘아? 예.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안다고? 손 안 들을까?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뭐야? 놀던 애는 계속 놀라가고 공부하는 애는 계속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야? 예. 똑똑한데? 이해됐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것도 관성이야.
뭔가 상태를 변화시키기 싫어하는 성질 자체가 관성이라고. 됐죠? 예. 움직임에 있어서, 물체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 싫어한다. 이게 바로 관성이라고. 정지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하고, 움직일 땐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야? 손흥민이잖아, 그지? 손흥민이 그러니까 상대편 선수를 제칠 때 많이 써먹는 게 바로 뭐다? 페이크야. 그것도 관성이 있으니까 페이크가 되는 거야. 왜? 사람은 뭐야?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려 그러면 저쪽을 막아야 되겠지 하면서 생각하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나는 그걸 몸을 살짝만 움직였는데 그쪽으로 걔는 이미 몸에 중심이 이동을 했어. 그럼 움직이려고 계속 한단 말이야. 그쪽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뭐야? 손흥민은 뭐야? 반대쪽으로 치고 나가면 얘는 나를 못 따라온단 말이야. 왜? 금방 정지가 안 되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지? 그러면 손흥민은 그쪽으로 치고 나가면 얘를 제끼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의 응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자연스럽게 잘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면서 와 잘한다 라고 하는 거지. 메시나 옛날 호나우딩유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 사람은 중력이 없는 데서 사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 이해됐죠? 그건 여러분이 이미 안다는 거야. 관성의 법칙이 뭔지 안다는 거야. 됐죠? 몸으로 이미 느낄 수 있는 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관성의 크기는 또한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정우야, 우리 같이 뱃살 좀 빼자. 질량에 비례한다니까? 앞으로 뛰다가 못 멈춘다고. 알았어? 웃지마 윤지은, 너도 똑같잖아 엄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성에 비례한다 라고 돼있다.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가벼울수록 이게 더 잘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이길 방법은 뭘까? 이것도 관성력이란 힘이거든. 힘이 세면 돼.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돼? 내가 몸이 무겁다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근육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버틸 수 있는 거야. 몸이 넘어지려고 할 때는 뭐가 또 있는 거야? 넘어지는 방향으로 관성이 생기잖아. 그럼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근육이 있어야 된다. 이거 다 어디랑 연결돼? 인생하고 다 연결돼.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 근육 없으면 고관절이 부러지고 잘 못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되고 그래요. 그죠?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관성력을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아시겠죠? 교수님 공부도 하라 그러고 운동도 하라 그러고 난 어떻게 살아요? 게임을 접으면 돼. 게임을 접으면 돼. 그 시간만큼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 돼. 자,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아? 다 비슷하게 사는 이유는 그게 잘 안 되거든. 재밌는 걸 더 좋아하는 거니까. 자, 다음 넘어갑시다. 운동의 제2 법칙이야.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은 뉴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칙이 바로 이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을 바로 뭐란다? 가속도, 그러니까 F 이꼴 ma라고 부르는 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뭐 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있는데, 그죠? 그냥 요거 하나로 그냥 다 얘기하고 있죠. 질량 m인 물체에 힘 F가 작용할 때 가속도를 A라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씁니다. 그러면 F 이꼴 ma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자, 맨 밑에 있는 수식과 같습니다. F 이꼴 ma.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고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량에는 방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질량에 만약에 방향이 있었다면 이거는 방향이 같을 수가 없어. 질량은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질량은 방향성이 없다. 그런데 뭐는 있다? 가속도와 힘은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두 개는 같다. 됐지? 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지금 요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서 배운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이 배웠던 거를 다시 하고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안 배운 사람 분명히 있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잤어요. 확실히 잤어. 그치 성현아? 나는 확실히 잤을 거야. 자, F 이꼴 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이걸 뭐라 불렀다? 벡터라고 불렀다. 대답 나오잖아. 대답 나오다 말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배운다니까 이거. M에 A에 벡터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뭐다? 얘는 질량은 스칼라,
여기 있는 양쪽의 애들은 벡터 이렇게 배우고 왔던 겁니다. 자, 이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가 이건 왜 중요하지 않다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사회대학교에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석사를 하든지 박사를 하든지 하면 이거 중요해요. 예, 이쪽 계열에서 그러니까 그까지 간다 그러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시험을 친다 그러니까 국가자격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벡터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곱해서 값만 보거든 우리 보통.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내가 뭐라 그랬다? 단위를 아느냐라는 거였단 말이야. 됐죠? 단위를 내가 알고 있느냐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써주면 단위를 뭐라고 한다? M이라고 돼 있는 기본 MKS 단에서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죠? 그죠? 다음에 여기 있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에 퍼 세컨드의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자, 퍼라고 하는 건 나눴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낸 이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의 업적을 길어서 유도 단위인 뉴턴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걸 길게 계속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바꿔놨다는 거지. 그래서 힘의 단위는 뭐다? 뉴턴이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 됐나요? 예,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했고 그죠? 지지난주에도 했던 게 이 얘기. 그지 않나요? 모르겠지 그지? 동영상 괜히 찍고 있어 보니까 안 보잖아. 수업도 안 듣고 동영상도 안 듣고. 좀 보세요. 보세요. 이게 지금 그냥 만약에 과정평가형에 이런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면 내가 이거 안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과정평가형에도 어느 정도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네 라는 문제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을 하는 거지 아니면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과정평가형만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은 뭐 한다? 아 나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따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초공학을 알고 있어야지 시험에 빨리 적응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너무 다양한 인생을 살다가 여기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초공학을 모르고 있어서 수업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생각하고 던지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내가 지금 뭐 수능에서 만점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거의 문제를 다 알려주고 시험 칠 것 같은데 그지? 네. 근데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는 영원히 못 배우는 거야. 이렇게 배울 데가 없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는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면 아 좋게 얘기하지 그냥 잘하면 돼요. 한 번 1년만 더 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자기 1년 동안 학원비 더 받으려고. 그렇잖아.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할 때 빨리 해서 빨리 따야지. 되지 않아? 효율은 결국 그런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빨리 먼저 하면 효율은 좋아져요. 계속 얘기하지만 아시겠죠? 여러분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을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해 놓으면요 좋아하는 일은 알아서 잘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럼 더 하다 보면 된다니까? 됐죠?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저는 제 인생의 철학은 뭐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부터 제일 먼저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은 뭐야? 정우 가르치는 일이 제일 싫거든. 오늘도 제일 먼저 그거부터 했어.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원래 이제 뉴턴의 원래 얘기도 이게 아니고 원래 뉴턴이 이게 F 이퀄 MA를 원래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아니야. 제일 먼저 시작은 뭐였냐면 자, 모멘텀이라고 하는 이 운동량을 먼저 얘기했어요. 운동량을 뉴턴이 얘기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그죠? 운동량과 에너지에서 운동량을 뉴턴이 먼저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모멘텀에 M자를 쓰지 않고 대문자 M자를 쓰지 않고 뭐를 쓴다? 자, P자를 씁니다. P. 운동량은 뭐다? 그대로 질량 M이고요. 그 다음 뭐냐면 여기다가 V를 점 찍으면 안 되지. MV가 됩니다. 자, 움직이는 속도에 운동량은 질량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지. 됐어요? 자, 여기서 뭘 바꾸면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 또 아까 똑같이 써드릴게요. 자, 운동량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속도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벡터인 거고요. 됐죠? 자,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배웠던 미분을 하면 돼요. 시간으로 한 번만 미분하면이라는 말이 돼요. 됐어요? 시간으로, P를 시간으로 한 번만 미분하면 뭐가 된다? F가 돼요. 힘이죠. 그죠? 그건 뭐다? 질량은 시간으로 미분할 수가 없어요. 질량이라는 거는 중력하고도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냥 고유한 물체의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시간으로 미분이 안 돼. 됐죠? 근데 V는 V는 보통 뭐라 해요? 단위로 보면 얘는 킬로그램에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죠. 이렇게 다니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걸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 되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다? A가 되는 거지. 됐나요? 이걸 가지고 미분 설명을 한 거예요. 네, 뉴턴이 했던 짓은 이겁니다. 운동량을 가지고 미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시간에 그러니까 관계하여 수식을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된 수식으로 쓸 수 있다면 시간에 관련된 항을 전부 다 미분하면 바로 뭐가 된다? 힘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겠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먼저 설명한 게 운동량인데 모멘텀인데 그지? 모멘텀인데 우리한테는 뭐야? 힘이 더 중요하네? 그래서 힘에다가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게 바로 여러분이 미분을 배운 이유입니다. 드디어 이제 미분을 왜 배운지 이제 이유가 알겠어. 그지? 미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척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분을 하는 이유가 이거였던 거야. 됐죠? 예. 관계 수식으로 쓸 수 있을 때 얘를 관계 수식으로 쓸 수 있을 때 시간에 관련된 항을 다 미분해 버리면 뭐가 된다? 그냥 바로 그러니까 얘지 얘의 시간에 관련된 항을 다 미분해 버리면 바로 힘이 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시간에 관련 없는 항은 미분 안 해. 됐죠? 거리는 미분하지 않아. 시간과 관련돼 있는 거리는 미분을 하지만 그냥 거리 1m가 있어 이미 미리 있었어요. 이건 미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했다? 변화율이라는 얘기를 했다. 우리가 그때 율자를 썼던 거 기억나? 자, 이거 뭐냐면 미분할 때 제일 많이 썼던 거는 dx에 dt 이런 식으로 썼어요. 기억나요? 수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뭐야? 이거 극히 미미한 시간 안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보는 게 뭐다? 기울기, 변화율 이런 거 했었어. 미분 안 배웠니? 네, 그래요. 안 배운 걸로 하시죠. 학적고 떼가지고 몇 차 교육 과정인지 다 확인할 거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이해는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한다? 질량이 더 크거나 속도가 더 빠를 때 운동량이 크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일 위에 보이는 이거는 뭐예요? 아무래도 탁구공 같아요. 탁구공을 내가 1m/s의 속도로 날렸는데 무게가 20g 밖에 안 돼요. 그죠? 0.02k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환산하면 2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탁구공 무게죠. 그죠? 네,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옆에 보시면 야구공을 그러니까 얘는 0.2 즉 200g 정도 되는 거죠. 200g 정도 되는데 얘를 내가 4m/s의 속도로 날려버리면 운동량은 0.8 정도가 나온다. 그럼 두 개 곱하면 되는 거네 그냥.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40m/s의 속도로 날렸다 라고 합니다. 40m/s의 속도로 그러니까 초당 40m를 날아가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속도인지를 여러분이 감이 없어서 그렇지 엄청난 빠른 속도예요 이거. 네. 이 속도로 날렸다 근데 그러니까 무게가 0.2kg 그러니까 즉 무게는 변하지 않았다. 200g이에요. 그대로 똑같은데 내가 40m/s의 속도로 날렸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된다? 예, 운동량이 8km/s가 됩니다. 자, 이거 환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거 환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속도가 얼마죠? 40m/s죠. 여러분 이게 감이 없어요. 자, 일단 감을 잡으려고 하면 뭐냐면 여러분 100m 달리기 속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12초는 있나?
아, 칼 루이스 정도, 칼 루이스 정도 되면 10초 정도 되잖아요, 그죠? 칼 루이스 말고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뭐 자메이카 선수 이름 뭐지?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같은 자메이카 맞나 그잖아? 네, 자메이카 맞나 봐요. 난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그쪽 계열. 미안하지만 동영상도 찍는데 내가 모르겠어. 나라 국적을 몰라서 미안하긴 한데. 아이고. 자, 어쨌든 그 사람이 뛴다 그러면 약 10초 정도 되잖아, 그지? 그럼 뭐야, 1m를 몇 초에 뛰는 거야? 10m 정도 뛰는 거야. 그거의 4배 속도예요. 그래도 감이 안 오지, 그지? 그래도 감이 안 오잖아, 그지? 예. 감이라는 게 그런 거야. 결국은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거랑 비교하는 건데, 얘는 이 정도면 100m를 2.5초 만에 가는 거야. 2.5초 만에 100m를 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다? 내가 그래도 감이 오는 속도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밀리미터가 편할까요? 센티미터가 편할까요? 미터가 편할까? 킬로미터가 편할까? 킬로미터가 제일 편해요, 지금. 여러분 속도감에서는요, 차를 타봤기 때문에 자동차가 얼마나 속도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꾸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단위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0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두고요, 단위만 바꾼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곱하기 뭐냐면 여기서 자, 1km는 1000m입니다. 맞죠? 예. 그죠? 이렇게 됐죠?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우리 보통 속도계에다가 hour잖아요, 그죠? hour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밑에다가 넣어야 될 거는 1hour, HR이라고 씁니다. 그냥 줄여서 다 써드릴게. 헷갈리니까 hour라고 했습니다. 1hour, 1시간이에요. 1시간은 몇 초? 3600. 그렇지, 3600초입니다. 3600 세컨드가 돼요. 그냥 S만 쓸게요, 이거는. 됐죠? 그래도 이해하시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가 남아있다? 여기에 뭐가 남아있어야 되면 곱하기, 원래는 세컨드분의 M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저 단위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잘라볼게요. 이제 뭐 한다? 미터는 여기서 여기로 날아가요. 있는 미터를 없애버린 거야, 지금. 여기는 세컨드도 여기로 날아갔어요.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이니까 이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 3.6 쓰면 되겠죠? 그죠? 3.6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볼게요. 40 곱하기 3.6에 킬로미터 퍼 아워가 돼요. 왜 안 되냐? 아워가 돼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보면, 나는 계산하기 싫으니까, 자, 전 기계쟁이잖아요, 그죠? 계산기를 써요. 왜? 내가 이 정도도 계산 못한다 바보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자, 이렇게 하면 144가 나옵니다. 144 킬로미터 퍼 아워. 이 속도로 많이 해보신 분? 네, 과속이죠. 초과속이죠, 그죠? 네. 여러분, 이거 이제 뒤에 이제 갑자기 이게 뒤에 따라오던 G70이 그냥 삥삥삥삥 하면서 세우세요, 세우세요, 이게 돼요. 초과속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이거 잡히면 바로 법적 처벌이야. 맞잖아, 그지?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속도로 달리시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도로가 120km지, 그지? 그거보다도 20%더 빠른 거야. 원래 20% 넘기면 안 돼. 그거에 20% 넘기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144를 던지는 야구선수는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견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요건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속도는, 그러니까 실제로 야구공으로는 실제로 프로 선수가 던지는 속도로 가능한 속도 맞아요. 그죠? 가능한 속도는 맞는데 어쨌든 얘의 운동량은 엄청나게 큰 운동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위에 거에 비해서. 그러면 얘 위에 있는 얘는 뭐야? 4m/s는 여기다 초점 하나만 딱 찍으면 되지. 14.4km. 유희관도 이거는 못 던질 것 같은데? 그죠? 은퇴한 유희관 선수도 이렇게는 못 던질 것 같은데, 아, 규태는 가능할 것 같다. 14km로 던져봐. 자, 어쨌든 이해됐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하면은 뭐예요?
밑에 있는 볼링공을 1m/s로 그러니까 굴리가 속도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 돼요? 여기서 4분의 1 하면 돼요. 얘를 4분의 1 하면 돼. 그럼 뭔데? 3.6 정도 나오는 겁니다. 3.6. 그죠?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걷는 속도가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에서 10k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됐죠? 그거보다 월등히 느리다는 거야. 됐죠? 그럼 실제 볼링공 굴린 속도도 아니죠, 이거는, 그지? 네,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거, impulse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impulse. 이건 뭐야? 충격량입니다. 빵 때렸다, 이겁니다. 빵 때렸다입니다. 자, 이거는 충격은 결국은 그때에 겪은 힘을 뭐 한다? 곱하기 시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지 않나? 임펄스랑 운동량이랑 같지 않나?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네, 그 얘기가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배우는 겁니다. 단위는 같아요. 단위 한번 생각해봐.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우리 뭐라 했어? 힘의 단위가 뭐라 했어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라 그랬지, 그지? 그럼 거기다가 시간을 곱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가 되지, 그지? 얘하고 같은 거 아니야? 같지, 그죠? 그죠? 근데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운동량은 뭐 한다?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영역으로 생각하는 거고, 다시 잘 들으세요. 운동량은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영역으로 생각하는 거고, 됐죠? 충격량은 매우 짧은 그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물체가 저 물체에 넘겨준 에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이만큼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디로 절로 넘겨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단위를 어떻게 쓴다? 충격량의 단위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뉴턴 곱하기 세컨드를 쓰는 거야, 그냥.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운동량과 충격량은 단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낼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시험 문제 단위를 써줘요. 그럼 그에 맞춰서 쓰면 돼요. 이해됐죠? 왜? 헷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다 외우라고 하진 않으니까 보통 이거를 단위를 그냥 써주면 여기다 여러분은 숫자만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형태의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시험 치게 될, 혹시라도 2학년 1학기 되자마자 시험 치실 분 있을 줄 몰라서 얘기하는데 기계 설계 같은 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계 설계 다음에 기계 가공, 컴퓨터용 가공 이런 데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CNC 선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범용 선반 같은 것들 회전체가 돌고 있잖아, 그지? 그럼 걔가 뭐라고 가지고 있다?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각 운동량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회전운동 각 운동이라고 해요. 네, 각도가 바뀌는 운동. 네, 그 운동량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뭐야? 화이트가 끝나라고 실제 돌고 있는, 그러니까 모재하고 만났을 때 충격량은 얼마나 되느냐? 만난 시간 곱하기 뭐 한다? 그때 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때 뭐예요? 회전체인 선반에서 뭐 했다? 주불력, 배불력, 이송불력,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우거든. 그거 외우라 그러거든. 그 힘은 어느 게 크냐? 주불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뭐야? 배분력이 그 다음에 그거 이송불력이 제일 작습니다. 이거 배우거든? 네, 그렇게 외우게 돼요, 결국. 시험 문제 맨날 풀어서 답만 외우게 돼. 그런 겁니다. 됐죠? 네. 그거는 다 왜 중요하냐면, 뭐 때문에? 운동량과 충격량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됐죠? 요 부분에 근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힘. 아, 이제 내가 안 해도 돼. 아, 그림이 있어. 내가 맨날 이거 하면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해줬거든. 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자, 여기는 W를 쓰는데요. 이때 W는 아까 제가 그렸던 것 중에서 weight라고 해서 W 썼잖아, 그지? 그거 말고 work예요, work. 내가 일을 한다. 실제 일을 할 때는 work라고 하잖아. W-O-R-K.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WORK, work의 대문자 W를 쓰고요.
자, 이 워크는 결국 뭐에 따라서 내가 이 물체에다가 대놓고 물체가 내 앞에 있어요. 이 물체를 밀었어요. 그럼 뭐야? 내가 힘을 쓴 방향과 힘을 쓴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때만 일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일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기하냐면, 자, 제가 어떤 물체를 들고 있어요.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거야. 그냥 들고만 있어요. 일을 안 했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 물체를 들고 내가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럼 내가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가 되는 거야. 됐나요? 네. 자, 그때 일한 건 누구야? 내 발바닥에 있는 발바닥의 마찰력이 뭐야? 앞으로 밀어낸 힘을 썼잖아, 그지? 얘를 앞으로 가기 위해서, 그지? 그걸 바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의 수식은 그래서 뭐라고 한다? 힘. 이 물체에 내가 쓴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수식이 지금 운동량이랑은 또 달라졌죠, 그죠? 달라졌죠? 자, 이런 애를 바로 뭐라 한다? 에너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 완벽히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얘를 에너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수식을 써보면 뭐가 되죠? 밑에 있네요. 얘 단위는 줄이라는, 또 이제 저승 가면 심층 상담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나왔어요. 줄. 다 찾을 수나 있나 모르겠어요. 1600년대 막 이런 데 있는 사람이라서. 줄이라 1600년, 1800년 됐나? 모르겠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줄, 뉴턴. 둘이 손잡고 있네? 이러면 화가 많이 나는데?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지 않아? 자, 어쨌든 줄, 뉴턴, 그냥 곱하기 미터예요. 미터는 사람 이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소문자로 쓰고 있어. 그지? 네, 어쨌든 이거는 뭐야? 뉴턴 곱하기 미터인데 이게 단위를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곱하기 또 뭐였다? 미터가 되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의 제곱 퍼 세컨드의 제곱, 이렇게 수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다 쓰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뭐랬다? 줄이라는 말로 에너지의 단위를 바꿔준 겁니다. 됐나요? 네. 줄이라는 단어는 뭐에 쓴다? 에너지의 단위로 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는 뭐야? 실제로는 뭐 온도에 관련된 거예요. 온도와 관련된 에너지 양이에요. 예, 이거를 1도씩 올리기 위해서 쓰는 양, 에너지량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특수 경우에 원래 썼던 거라서 줄이랑 완전히 같진 않아요. 됐죠? 예, 그렇게. 근데 우리 나중에 하면은 줄을 킬로칼로리로 환산하기도 해요. 예, 그건 나중에 뒤에 나오면 혹시라도 나오면 하고요. 왜냐면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뭐 하시는 분들? 공정행동, 냉동공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거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험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얘 발열량 할 때는 킬로칼로리로 다 외우고 있잖아, 그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킬로칼로리와 그 다음에 킬로줄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책을 넘기라는 게 아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뭐예요? 자, 실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각을 이루어 작용할 때는 그 힘과 한일의 불력 F 코사인 세타가 한일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그냥 이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이 물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밧줄을 끌어서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위로 든 힘은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됐죠? 일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쓴 힘은 어디에? 이 줄에다가 내가 F라는 힘으로 당겼죠. 이 줄을 내가 F라는 힘으로 당겼잖아, 그지? 그러면 그때 지평선과 이 줄이 이루는 각도를 뭐라고 부른다? 세타라고 부른다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때에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땅과 수평한 성분과 땅 수직으로 위에 튀어나온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삼각형의, 그러니까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거 쓰면서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보면 얘는 직각, 여기는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세타 낀각을 가지고
요렇게 그리면 뭐다? 코사인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뭐라 했죠? 사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 한다? 이거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있는 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거를 저렇게 써놓기만 하면 다들 뭐 저게 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한번 그려보면요. 요렇게 가 있는 변의 길이는 F로 돼 있어요. 그죠? 맞죠? 그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거 이건 수직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이 성분을 X라고 할게요. X축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뭐라고 한다? Y라고 할게요. 이러면 대충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뭐부터 해? F분의 Y가 되겠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요렇게죠. 그죠? 그죠? 얘가 먼저 만나고 얘가 나중에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F분의 X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배운 거 다 써먹는다니까? 우리 지금 쓸모없는 거 거의 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야? X와 Y지. 그죠? 그러면 여기 양변에다가 F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얘는 Y는 F 사인 세타가 되지 않나? 그죠? 양변에 똑같은 F를 곱해주면 이 아래에 있는 F는 사라지고 여기는 F가 붙을 테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러면 여기는 X는 이라고 하면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양변에 똑같은 F를 곱해줬다면 이와 같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이 화살표는 뭐다? 양변에 같은 F를 곱했다면이 되는 거야. 됐어요? 이해가 되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만들어내서 지금 이걸 써서 F 코사인 세타, F 사인 세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Y 쪽으로는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이물체를 내가 들어올린 게 아니잖아. 그지? 얘를 당겼잖아 지금 앞으로. 그죠? 앞으로 당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러니까 이때를 F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이 문제가 언제 나왔다? 지난 설문형 기사 과정평가 문제 나왔다니까. 이 경사를 가진 힘의 분력을 계산하는 거 이거 나왔다니까요. 이해됐어요? 예. 분명히 계산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타에다가 값만 집어넣어버리면 계산값도 나와요. 값도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이해됐죠? 예,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됐죠? 예. 아니 학습 모듈에 그런 문제가 없던데요? 그러게요. 나도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나도 뒤통수 맞은 것 같아. 근데 어딘가는 찾아보면 나와. 예. 다 우리가 다 세세하게 안 본 거지 분명히 어딘가 찾으면 나올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도 학습 모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저놈이 나왔냐? 도대체 몇 페이지냐? 찾고 있어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못 찾았어. 분명히 찾을 거야. 못 찾으면 민원 낼 거야. 근데 교수가 민원 내면 안 되는데? 시험 친 학생들이 민원을 내야 되는데. 그치? 이게 어딨냐? 도대체 몇 페이지냐?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없이 그냥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건 이해됐죠? 그죠? 이건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일할 거는 이만큼이고 그럼 여기서 뭐 합는다? 여기서 땡겨낸 거리만큼이 S다라고 하면 밑에가 거리 S가 조그맣게 숨어있죠? 그죠?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여기 S만큼 여기 이만큼 S 같대요. 그죠?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 여기까지 잡아서 같은 표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이만큼은 S라고 곱해주시면 뭐가 된다? 그만큼 한 1이 되는 거죠.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일은 이렇게 합니다. 자, 2일은 곧 뭐다? 에너지다 라고 했습니다. 2일은 곧 에너지다.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제목이 그러네요. 운동량과 에너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에너지입니다. 됐죠? 네, 그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1율입니다. 자, 율자가 붙으면 보통 뭐예요? 네, 퍼센트 또는 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단위 시간당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 계산해놓고 그 일한 만큼의 시간을 나눠버리면 돼.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단위 시간이 돼버리거든. 그죠? 이 시간으로 그냥 나눠져 버리면 되는 게 바로 일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률은 뭐라 한다? P 이꼴 W분의 T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소문자로 썼는데 틀렸죠? 이거 소문자로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또 소문자로 쓰시면 안 되고 P 이꼴 뭐 된다? W 대문자가 되고 나누기 T가 되는 거야. 알겠죠? W 나누기 T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수식이 오히려 맞겠죠? 그죠? 그러면 W는 P 곱하기 T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P를 뭐라 한다? 파워라고 하는 거야. 밑동 컬러 파워 할 때 그 파워야. 알았어? 왜 마? 내가 지금 선생님 비하할 순 없잖아. 그지? 어쨌든. 자, 그래서 PT야, PT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율 곱하기 그 일하는 만큼의 시간을 곱해주기만 하면 뭐 한다? 다시 일로 돌아간다는 거지. 자, 이때 그리고 이 P가 바로 뭐다? 와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P를 와트라고 하는 거야. 워크를 와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워크는 다시 돌아오시면 뭐였다? 줄이었어요.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게 이제 문자를 W를 쓰니까 와트하고 뭐야? 이 와트하고 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W는 워크 됐지? 얘의 단위는 줄이고요. 다음에 여기서 일율인 파워는 P라는 단위를 쓰고, 그죠? P라는 약어를 쓰고 그 단위는 와트를 쓴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1와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1줄을 1초 동안 했다는 거지. 그죠? 1초 동안 1줄에 일을 하면 그게 바로 뭐다? 1와트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이 더 많이 보시게 되는 현상을 뭐라 말한다? 전달되는 에너지 형태가 전기적 에너지일 경우에 일율을 전력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전력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 친구를 뭐라 한다? 1와트C 즉 1시간 동안 한 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러면 1시간 동안이라고 했을 때도 아까 계산할 때 우리가 썼던 것처럼 3600초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3600초를 곱해주기 때문에 얘가 바로 1kWh가 되겠죠. 3.6 줄이 되겠죠. 그죠? 3.6 킬로줄이 되겠죠. 계산해보면 다시. 그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또 1kWh라고 해서 1000배 더해줬어요. 그럼 뭐 해야 돼? 3.6 곱하기 3600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는 거지. 지금 얘기하니까 하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말로만 하면 또 이거를 하고 앞을 입만 벌리고 팔이 들어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해줘야지. 자, 보세요. 와트 C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 와트에 H를 썼어요. 이거 아워예요. 아워. 그죠? 아워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럼 결국 뭐다? 얘는 결국은 뭐다? 1 곱하기 맞죠? 1 곱하기 일단 뭐 한다? 여기서 뭐라고? 그냥 이거 다시 바꿀게. 이 와트만 바꿀게요. 줄 퍼 세컨드라고 보이죠? 줄 퍼 세컨드가 보이죠? 안 보여? 자, 이게 뭐냐면 P라는 수식은 뭐랄까? W 퍼 T라고 했어요. 이 W는 단위가 뭐였다? 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2 대문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얘를 나누기 뭐랬다? 세컨드를 한 거야. 그게 여기 줄 퍼 세컨드로 들어온 거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자, 이건 다시 지울게요. 자, 다시 그러면 hour는 1hour는 곱하기 뭐야? 여기 곱하기 뭐가 된 거야? 3600 세컨드가 된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세컨드 날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600 줄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 집에서 쓰고 있는 거는 뭘 쓴다? 여기다 다시 1kWh를 쓰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킬로와트로 부르는 거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은 뭐 한다? 여기다가 자 이거는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킬로라고 하면 뭐 한다? 10의 3승이 된다고. 3600 곱하기 10의 3승의 줄이 돼버린다고. 그죠? 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뭐예요? 3.6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줄인 거야 이거. 됐나요? 네. 얘도 그러니까 3600도 0을 다 떼서 그냥 10의 3승으로 바꿔준 거야 그냥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기초 수학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수학을 한 지수 법칙을 하는 거예요. 지수 법칙.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 1학년 때 하나. 1학년 2학기인가 아마 2학년 1학기인가 할 거예요. 지수 법칙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친구를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실제 곱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지수끼리 더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10의 6승이 된다고. 됐어요? 자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밑에 있는 게 밑이 같다면 그죠? 밑이 같다면 즉 2의 x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y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 결론은 뭐가 나온다? 2의 x 플러스 y의 승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아 괜찮아. 몰라도 돼. 지금 가르쳐줄 때 잘 알아놓으면 돼. 안 쪽팔려도 된다니까? 뭐라고 안 하는 거야 그냥. 지금 내가 이거 언제 나왔다 하는 건 여러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자 그때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책을 찾을 수 있으면 거기서 한번 봐라. 설명은 거기 적혀 있다 라는 거야. 그죠? 아시겠죠? 왜? 10의 3승에 10의 3승을 외우고 간 거예요. 10의 3승 여기서 지금 10의 3승을 떼낸 거야. 네. 이거를 10의 3승을 떼낸 거야 지금. 3.6이야 3.6. 이거 밑에 봐봐 3.6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왜 못 가? 어? 왜 못 가는 거예요? 10의 3승을. 이게 3600이라고 하는 게 3600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그냥 3.6으로 바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맞춰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는 얘랑 맞춰주려고 지금 이걸 한 거야 이거랑. 이 줄에 있는 거랑 맞춰주려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됐어? 이제 이해됐어? 됐죠? 네. 자 다음에 다시 내려가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지금 제가 2를 쓰긴 했지만 이거 2 아니어도 되죠? 네. 여기가 2가 아니라 그냥 세모여도 되죠? 그죠? 네, 그냥 세모여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밑이 같다면 승수는 뭐 한다? 서로 곱했을 때는 서로 더해진 결과를 낸다 라는 거야. 그지?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있는 거는 가만히 내비두고 그러니까 3.6은 그대로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3이니까 33은 9? 자, 10에 6승 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나온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뭐 하지 말라. 그냥 보고 외우지 말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그냥 해보시면 한 번만 풀어보시면 아 이건 이거 이래서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알게 된다니까. 공부할 때 시간 안 쓰고 자꾸 외우려고 하면 순식간에 다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아니 시험만 치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거야. 있는 대로 그냥 외우거든. 그러니까 안 되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 번만 내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만 해도 아 이건 이거 저건 저거라고 어느 정도 쭉 선이 그어지죠. 자 다음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거 있죠. 앞에 접두어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나가야 돼 우리는. 접두어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10의 6승은 뭐? 10의 6승은 뭐로 바로 바꾸죠? 그렇죠. 메가죠. 그러면 이건 뭐다? 3.6 메가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됐어요? 예. 맞잖아.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그냥.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이거 과정 없이 1kWh는 3.6메가줄. 여러분 보통 수험서들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럼 못 외워요 이거. 외우지도 못해. 아시겠어?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 치러가는 1회차에는 외우겠지. 그지? 다음 회차에는 나 지난번에 저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게 안 봐도 돼 하고 넘어가면 그날 시험에 나오면 못 풀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얘기할 때 내가 여러분을 까는 그냥 막 까는 게 아니고 진짜 공부 안 한다는 이유가 이런 거야. 이게 외울 거냐 이게? 이게 외울 거야? 외울 게 아니잖아. 그냥 기본 원칙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기본 원칙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매번 만들어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기본 원칙만 아시면 된다. 자 지금 기본 원칙이 뭐부터 시작했죠? 뉴턴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뉴턴부터 시작한 거예요. 맞나요? 네. 뉴턴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뉴턴에서 시작해서 뉴턴에서 뭘로 넘어갔다? 줄로 넘어갔어요. 그 줄이 다시 뭐로 갔다? 와트로 넘어갔어요. 걔를 다시 우리가 어디 땡겨냈다? 전기라고 해서 아워를 갖다 밀어 넣는 걸 하고 있다고 지금. 그지? 그렇게 차례차례 넘어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 공학에서 인류의 실용 단위로 마력을 사용하는데 이 1마력, 즉 horse power라고 하는 거 H입니다. horse power, HP. 큐레 패커트가 아니고. 내 걸 보지 말고 여러분 자료를 보세요. 이게 안 보이는데 이러고 있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이게 자료를 다 줬어요. 그죠? 네, 다 줬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요거 1HP라고 되는 게 horse, 즉 horse가 뭐야? 말. 파워는 력. 마력이 된다. 그래 마력이 된다. 말의 힘. 그죠? 네, 이렇게 해서 horse 파워는 746W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SI 단위계의 마력과 DQ계의 마력이 좀 달라요. 황당하게도 조금 달라요. 네. PS를 쓰는 데도 있거든. 1PS가 있기도 하거든. 나중에 나오면 또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달라요. 조금.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일단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나올 때는 7.5 정도로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지. 0.75 킬로와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0.75 킬로와트.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네, 1마력, 1HP는 0.75 킬로와트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뭐 환산을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마력을 내가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HP는 0.75와트 이렇게 외웁니다, 보통. 됐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에너지 중에서 우리는 지금 2일 에너지를 했습니다. 2일 에너지를 다시 시간으로 나눠서 일률로 만들어 봤고요. 걔를 전기인 전력으로도 변화시켜 봤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워야 될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 다음에 아마 위치 에너지일 거예요. 일과 에너지 정리네요. 위치 에너지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됩니다. 계속 정리가 일과 에너지, 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에너지가 계속 정리가 돼요. 자, 이게 바로 뭐야?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에너지라고 하면 다 뭐로 단위를 쓴다? 줄을 쓴다. 2일부터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줄을 단위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는 변화 없이 계속 줄을 쓰겠다라는 걸 이해하고 계세요. 자, 가볼게요. 딱 5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이거는 카이네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키네틱이 아니고요. 카이네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카이네틱이라고 부르는 영어입니다. 자, 다음 운동하는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하는데, 그냥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때 운동을 하는 물체는 뭘 가지고 있다?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가지고 수식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자,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다 증명이거든요. 이거 되고 저거 되고 그거 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지금 이 K라고 돼 있잖아, 그지? 에너지인데 카이네틱의 영역에 있을 때는 뭐한다? 2분의 1 mv의 제곱을 씁니다. 2분의 1 mv의 제곱을 씁니다. 자, 여기 있는 제가 이거 오히려 제가 설명해야 되는 거 이 책에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네. 굳이 제가 꼭 이걸 다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다? 운동 에너지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책을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이거 도출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라는 건데 제가 요것만큼은 외우라고 할게요. 요거는 외우세요 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외우세요. 왜? 이거를 시험장에 가서 이 수식을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있으면 날 센 거야. 앞에 있는 거까지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뉴턴의 제2운동 법칙까지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수식을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럴 거면 차라리 이걸 외우라고.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운동 방정식은, 운동 에너지는 이와 같이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죠, 그죠?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요거는 증명하고 있을 시간이 더 모자랄 거다. 그리고 그러려면 앞에 있는 뉴턴의 제2운동 법칙을 전부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F=ma만 제대로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만 하시라는 거지. 됐죠?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과 에너지를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갖다가 집어 넣어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 정리를 해보면 W=Fs라고 하는 게 결국 F는 MA가 들어가고 뭐 어떠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수식에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됐어요? 다시 바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라는 게 외워져야 되잖아. 그죠?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 볼게요. 위치 에너지. 다음은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 뭐야? 아까 전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물건 들었을 때는 일 안 했다 그랬지. 근데 뭐는 있었다? 위치 에너지 변화는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야. 됐죠? 그걸 바로 어떻게 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체, 질량이 M인 물체를 자, 높이 H만큼까지 올리면 뭐 된다? 중력이 그만큼 당기는 힘이 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더 늘어난다는 거지. 그죠? 이게 바로 MGH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이 P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한다? MGH의 수식으로 씁니다. 얘도 결국은 뭘 이거 열심히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고 있어. 그냥 외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수식을 다 어떻게 만들고 있죠, 지금? 일의 영역으로 만들고 있어요. 힘이 어디로 당했고, 힘을 어디로 당했고, 거리는 얼마만큼 변했는지로 그냥 변화시켜서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 뭐야, 이것도? 일을 계산하는 방법대로 한 거죠. 그죠? 근데 뭘 바꿨다? 아까는 수평하는 대로 미는 거였으면 이번에는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지. 됐죠? 이런 건 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됐죠? 설명이 됐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면요. 모든 물체는, 운동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이 두 가지의 에너지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됐나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즉 뭐가 된다? 자, 여기서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까지 하네요. 자, 여기 탄성 위치 에너지는 빼놓고 먼저 에너지만 보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는 물체를 위로 쭉 당겨 올리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가속을 해요? 그냥 내려놓아 버리잖아요. 걸고 있던 그러니까 후크를 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속도가 천천히 올라와서 탑에 올랐을 때는 뭐가 된다? 위치 에너지가 다시 맥스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뭐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때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마찰이 없다. 공기 저항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계속 무한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계속 그러니까 자리만 바꿔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배워왔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배워왔던 어릴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맥스인데 0인데 이걸 계산해서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탄성력을 배웠으니까 탄성에 따른 에너지도 있습니다. 얘도 위치 에너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얘는 뭐라 한다? 자, 얘는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이건 뭐야? 이건 힘, 이건 s 이렇게 해서 그죠? W 이꼴 FS의 식으로 또 한 번 더 설명한 거예요. 근데 2분의 1 kx가 왜 나왔느냐? 라는 거지. 2분의 1 kx가 왜 나왔느냐? 라는 건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요만큼 넓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각형 방정식을 쓰고 있다는 거야. 됐죠? 에너지는 즉 뭐다? 여기에 이 물체에다가 넣어준 뭐된다? 그 넓이, 면적이 돼버린다.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상태가 되겠어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됐죠? 네, 여기까지 넘겨놓고, 네,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냥 수식의 꼴은 하나가 더 있죠, 그죠? 이거 탄성 에너지. 탄성 에너지 그냥 여기다 P를 썼는데 그냥 P 쓸게요. 아니다, P 쓰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E라고 쓸게요. 일라스틱 탄성 에너지라고 해서 는 2분의 1 K의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제가 문제 낼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검정형 시험 문제 이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영역으로 가서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연속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 찍겠습니다.